이번에는 전류가 어떤 한 점에서 흐르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한 점에 있는 전류. 우리가 그 점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어떤 덩어리로 생각해보죠. 한 덩어리. 사실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한 점은 아닌데 잠깐. 문제 없네요. 자, 여기서 전류가 이제 흐르는 상황 생각해보면 전류가 흐른다. 여기 전하 밀도가 로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부피가 이렇게 된다 하면 이 그 로를 전부 이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 것, 이 볼륨 전체에 적분한 것, 이것이 바로 Q가 되는 거죠. 전체 내부 전하 Q. 그런데 이 내부 전하가 줄어들고 있어요. 내부 전하가 줄어들고 있다 가정해 보죠. 그래서 dT분의 dQ, 이 안에 있는 전하의 감소, 이게 저 볼륨 내부 전하의 감소 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dT분의 dQ라고 한다면, 그럼 이 마이너스 dT분의 dQ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내부에 지금 전하가 로라는 전하 밀도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때 dT분의 dQ라는 그런 마이너스 dT분의 dQ라는 그런 속도로, 그런 률로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건 뭐죠? dT분의 dQ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전하의 움직임, 전하의 변화,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전류예요, 전류. 얘는 전류인데 전류 I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전류 I,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전류 I는 어디로 흐르는 전류냐? 전하가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해 보면 되겠죠. 전하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는 전하가 줄어들었다. 그럼 전하가 이리도 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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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지금 사방으로 그냥 이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뒤로 나올 수 있고, 옆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 이게 평면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이런 그 입체를 그리게 되면은 뭐 여기서도 빠져나오고, 이쪽에서 빠져나오고, 밑에서도 빠져나오고, 온통 다 빠져나오겠죠. 그 빠져나오는 것을 전부 다 모아보면 그 빠져나오는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 전류밀도 J라고 한다면, 전류밀도 J를 한꺼번에 다 모아보면, 이걸 다 모아보면 인테그랄 전류밀도 J를 그 부분 요 단임 작은 그 미소면적, 요게 작은 미소면적, 그걸 다 전부 다 해갖고선 다 이 면 전체에 대해서 전부 위 아래 옆 모든 걸 다 더해보면, 모든 걸 다 더하는 건 뭐예요? 폐곡면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폐곡면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보면 이게 바로 감소율이 되겠죠. 이 안에서 감소된 다시 말해서 이 안에서부터 감소에 의해서 전하의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 I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I는 마이너스 dT분의 dQ인데, 이 마이너스 dT분의 dQ에서 이걸 이제 이쪽으로 전류를 얘로 환산하면 인테그랄 J ds, 이 표면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모든 전류, 그걸 전부 다 합친 것이 되는 거고, 이것을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dT분의 dQ인데, Q라는 것은 이 로를 몽땅 다 그 내부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죠. 볼륨 전체에 대해서 이 내부에 있는 걸 다 적분한 것이 바로 Q가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이거였죠. 그럼 이걸 갖다 안으로 집어넣읍시다.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다 그 미분이 된 상태에서는, 적분이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제 x, y, z 공간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x나 y나 z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dT분의 d 하는 것이 상미분으로 될 수 있는데,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미 그 로라는 것은
XYZ 공간의 함수이기도 하고 시간의 함수이기도 하니까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편미분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편미분으로. 그래서 안으로 자, 인테그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로를 미분하는데 이렇게 이때는 D자를 갖다 꼬부려서 이렇게 꼬부린 D자를 갖다가 이렇게 꼬부려서 라운드하게 라운드 T 라운드 로 뭐 T분의 D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파셜 D 파셜 이렇게 편미분이라는 의미로 읽을 적에 파셜 DT 파셜 D로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그냥 동글동글하게 되겠다. 동글동글하게 의미로 라운드 T 라운드로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로 DV가 되죠. 볼륨 전체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 되는 거죠. 이거 전체를. 그럼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테그랄 J 아니 이동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인테그랄 다이버전스 J dv 볼륨 전체에 대해서 접근한 것으로 바뀌죠.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기말고사 좀 됐으니까. 이건 뭐죠? 이 관계가 바로 다이버전스 정리죠. 발산 정리. 자,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다이버전스 티어렘은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다이버전스 J dv 어떤 최적에 대해서 해준 것은 그것은 J ds 폐곡면에 대해서 한 것과 같다. 이게 다이버전스 티어렘이죠. 기왕 하는 거 여기다가 하나 더 쓸까요? 뭐 써야 될 것 같아요? 스토크스 정리 항상 쌍으로 스토크스의 정리. 그래서 S는 뺀다 하더라도 스토크스 티어렘 스토크스 티어렘 어떻게 돼요? 컬 예를 들면 J가 있다. 뭐 J도 어떤 벡터도 괜찮아요.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면적 적분한 것, 어떤 벡터의 컬을 한 것을 면적 적분한 것, 어떤 면에 적분한 것은 그것은 J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같은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근데 선적분의 그 경로는 이 면의 테두리를 따라서 적분해야 되고 여기서 면적 적분의 경로는 이 최적의 바깥쪽 폐곡면 전체 바깥쪽 면 전체를 포함하는 폐곡면 전체 적분이고 폐곡면 전체 적분이고 이거는 폐곡선에 대한 적분이다. 이렇게 바뀐다. 이거는 2장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스토크스 정리, 다이버전스 정리, 발산 정리라고 하죠. 여기서는 지금 이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과 20이 같은 거니까 20과 20이 같은 거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걸 아예 이쪽으로 이동시키죠.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t분의 로 dv 볼륨 이퀄 제로로 바꿔서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 제로가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최적과 이 최적은 같은 최적이죠. 여기서 적분간 볼륨 이거 전체된 거죠. 이 할적에 이거 전류 이 표면 전체에 대한 거였으니까 이 표면이 감싸고 있는 볼륨은 바로 이만큼이니까 그것과 아까 이 안에 전체의 전압밀도를 적분할 때 그때 볼륨은 같은 거니까 적분관이 같아요. 적분관이 같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같기 때문에 인테그랄 볼륨 하고서 다이버전스 J 합쳐줄 수가 있죠. 두 개의 적분을 마이너스 별로 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구나. 이거는 이동해 왔으니까 이항에 왔으니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네요. 플러스 dv 이퀄 제로 받는다. 어떤 적분을 수행하는데 어떤 임의의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했는데 그것이 언제나 0이다.
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이 피적분 함수인 이것이 0이어야 된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J 플러스 라운드분의 라운드 로가 제로여야 하죠. 그렇게 되면 다이버전스 J는 마이너스 라운드분의 라운드 로라는 이런 식을 얻게 돼요. 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한 거예요. 저식을 얻기 위해서. 잘 되고 있어요. 자, 이 식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이 식의 이름이 있어요. 이 식이 처음에 이걸 갖다가 한 것이 맥스웰인데 맥스웰이 이걸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했냐? continuity equation 또는 equation of continuity equation of continuity 연속 방정식이다 뭐 그런 의미인데 연속 방정식이다 뭐가 연속이냐? 여기에 전하가 줄어들면은 그 전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하가 소멸된 게 아니라 뭔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전류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이거처럼 이렇게 한 덩어리를 생각했는데 이 덩어리를 좁히고 하다 보면 볼륨을 좁히고 해갖고 제로로 가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한 점이 되는 거죠. 포인트가 되는 거죠. 포인트가 되면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 식은 이 전류에 대한 이 식은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게 이 포인트에 대한 식이에요. 바로 한 포인트에 대한 식이고 얘는 볼륨에 대한 식이고 그 볼륨에 대한 식을 갖다 볼륨을 제로로 가게 되면 포인트가 되는데 포인트에 대한 식은 이 식이다. 그래서 이 바로 이제 그 전하가 감소를 하는 것, 전하가 감소하는 율, 전하 한 점에서 어떤 한 점에서 전하가 감소한 율은 그 점에서의 전류의 발생과 같다. 전류 발산이죠. 그 점에서 전류 발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빠져나간 것 같다. 사라진 게 아니라 전류가 빠져나간 양과 같다. 전하가 어느 한 점에서 전하가 감소하는 것은 전하가 감소하는 율, 어떤 단시간 동안 전하가 감소하는 율은 전하 감소 율은 그거는 바로 그 점에서 전류의 바깥으로 빠져나간 전류 양과 같다. 그래서 전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연속적으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다른 위치를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옆으로 연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뭔가 옆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의미로 continuity equation of continuity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점에 대한 거고 포인트와 여기는 뭐냐? 볼륨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부피가 있는 경우 부피가 줄여서 제로인 경우 포인트가 되는 이 식을 정의한다. 이 식을 equation of continuity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저쪽 그 7장쯤 가면은 그건 이제 이번 그 학기에는 다루지 않을 텐데 7장쯤 가면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굉장한 그 이론 기초가 되는 그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그 기본적인 식이 돼요. 이게 기본식이 돼.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 갖다가 맥스웰 방정식을 만드는데 이용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전류 밀도가라는 것이 시그마 E였어. 컨덕터에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죠.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 전류밀도 이 전류밀도는 시그마 E 이런 관계가 있는데 또 이제 그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 벡터에 대해서 이런 식과 컬은 제로 이것은 뭐였죠? 입술은 분의 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이버전스 E는 입술분의 로
이건 이제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었고,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다이버전스와 발산과 회전이에요. 발산과 회전은 이렇게 주어졌었고, 또 이걸 적분형으로 바꾼 것은 인테그랄 에플silon E dn 이렇게 EDS는 어떤 면적에 대해서 폐곡면에 대한 것은 에플silon분의 Q다. 그런 여기서 좀 초기에 그러니까 2장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3장이었나? 3장에서구나.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의 선적분, 폐곡 선적분은 여기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거. 일렉트릭 필드, 정전계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어떤 벡터 필드라는 것은 항상 두 개의 조건만 좀 된다고 했는데 그 두 개의 조건이 발산과 회전이라고 했어요. 그 발산은 이런 값, 회전은 이런 값을 갖는 것이 일렉트릭 필드인데 그것을 적분형으로 한 게 이거다. 다시 한번 소환해봤어요. 이것을.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 일렉트릭 필드 지금 다이버전스 E는 여기서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 시그마분의 J 이렇게 해서 주어졌죠. J 이것은 시그마분의 J 쓸 수 있고 이 시그마분의 J는 입실분의 로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좀 변형시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하나 더 합시다. J는 입실분의 시그마 로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여기 대입해야 우선 이것이 식을 변형시키게 되면 다이버전스 J라는 것은 자, 입실분의 로 입실분의 시그마 그다음에 로 이퀄 마이너스 T분의 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 식은 일종의 미분방정식이죠. 로에 대한 미분방정식. 시간 변화에 따라서 로가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지금 이런 관계에서 이런 식을 만들었는데 그런 시간 변화에 따라서 로 전하 밀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식이에요. 이걸 다시 좀 더 정리해 보면 T분의 라운드로 옮겨보면은 플러스 입실분의 시그마의 로는 제로다. 혹은 T분의 라운드로는 마이너스 입실분의 시그마 로다. 이런 식의 어떤 미분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미분방정식으로. 입실론의 변화를 이제 로 T가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가 있는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출발식이 된 거죠. 실제 이 식을 풀 수가 있는데 푸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 미분했더니 시간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원래 함수의 모양으로 돌아갔어요. 미분했더니 원래 함수 모양으로 돌아갔다. 미분했더니 원래 함수의 모양으로 돌아갔다. 근데 그때 어떤 상수만큼 급했다. 이런 식의 어떤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 어떤 함수가 있을까요? 한번 미분했더니 원래 함수 모양이 됐더라. 익스포넨셜 함수 같죠. 익스포넨셜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 그러니까 로는 어떤 이제 로 제로에 로 제로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입실분의 시그마의 로 이 정도 하면은 이런 식이 이거의 해가 될 수 있죠. 익스포넨셜 함수.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입실분의 로 그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한번 미분한 것이 자 여기다 미분하면은 이것이 된다는 것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죠. 이걸 미분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를 미분하면 다시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는데 그때 한번 미분할 때 앞에 있는 계수만큼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입실분의 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해가 돼요. 이게 해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상수 곱한 거 여기다 상수 곱한 어떤 로 제로 된 거 이거 다 상수가 되죠. 이것들이 상수 잠깐만요. 시간 로가 아니지. 로가 미안해. T죠. T. 지금 미분하는 그 변수가 T니까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을 때 이게 원래 함수가 되는데
원래함수 되는데 앞에 기수인 마이너스 입술분으로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빠져나오게 되니까 이것은 이거에 해가 된다. 이게 해가 되는데 앞에다 상수 곱한 것도 해가 돼요. 그러니까 상수 곱한 일반적인 이렇게 되는데 이거 t라고 하죠. 그래서 t가 제로일 때 로 값이 로 제로가 제로일 때 로 제로였다 한다면 로 제로였다 한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게 제로일 때 로 제로라고 한다면 이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의 해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식의 해는. 그러니까 전하 밀도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전하 밀도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서 로 t라는 것은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이것은 로 제로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입술분의 시그마 t 이 식이 점점점 감소하죠. 여기가 제로일 때 t가 제로일 때 로 제로가 되고 이렇게 점점점 감소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어떤 한 점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점에서 이 값이 어떤 값이 되느냐? 이 전체 이게 1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로 제로에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그런 점은 뭐냐면 이게 입시론분의 시그마 t 이퀄 1이 되는 그런 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는 시그마분의 입실론이 되는 거죠. 시그마분의 입실론이 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타우라고 정의합시다. 타우라고 정의를 해서 이 타우라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타우라는 시간쯤 되면은 이게 전체 첨에 비해서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줄어들죠.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라는 것이 2.718 땡땡 하는 무리수죠. 그런데 2분의 1은 얼마냐? 0.368 땡땡땡 되는 그런 값이 돼요. 36.8%. 여기가 0.368. 그러니까 36.8% 수준으로 줄어든 그 정도의 시간이에요. 처음에 비해서 어떤 점에 전하 밀도가 36.8%로 줄어드는 시간을 갖다가 타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해요. 릴렉세이션 타임. 어디에 어떤 물질 속에 전하 밀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전하 밀도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느냐? 도전율이 있게 되면은 그 도전율 아니면 전하들이 모여있으면 같은 전하들끼리 서로 반발력이 있고 그 반발력이 있는데 그 주변 물질은 전하를 잘 전달하는 도전율이 아주 높은 물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겠죠. 막 멀어질 거예요. 막 퍼져나갈 텐데 그 퍼져나가서 처음에 비해서 36.8% 0.368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타우라고 하는데 그것이 릴렉테이션 타임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 타우가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분의 2다 이거죠. 시그마분의 2. 이건 모든 물질에서 이 식이 만족되기 때문에 모든 매질에서 이 식이 만족되기 때문에 모든 물질에서 이 식을 따게 돼요.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시그마 크니까 굉장히 빠르게 확 없어지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리 내부에서 전하가 이렇게 주어졌다. 구리 내부에 전하는 없다고 했죠. 도체 내부에서는 퍼펙트 일렉트릭 컨덕터 내부에 전하가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리는 퍼펙트 일렉트릭 컨덕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가 잠깐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전기가 있을 수가 있고 전기가 잠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잠깐이 어느 정도 시간이냐? 이 릴렉세이션 타임 잠깐이라는 게 36.8%로 줄어드는 전하 밀도가 36.8% 줄어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번 계산해 보죠. 구리 어떻게 된다죠? 시그마가 5.80 곱하기 10의 7승 시멘스 퍼 미터예요.
그 다음에 입실론은 어떻게 해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가 돼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가 돼. 그래서 지금 이 타오를 계산하게 되면 시그마 분의 입실론 제로, 이것은 36파이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이게 되고, 그러면 어프락시메이트 밸리에 거의 비슷하지만 5.8 곱하기 10의 7승, 얘는 페럿 퍼 미터, 얘는 시멘스 퍼 미터.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것의 단위는 초가 돼요. 초. 세크.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1.5 곱하기 10에 10 마이너스 19승 세크가 돼요. 1.5 곱하기 10에 19승 초. 10에 마이너스 19승 초면 어느 정도 되나? 우리가 1억 년을 계산하게 되면 한 10에 15승 초 정도 돼요. 10에 15승 초.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초 하게 되면 지금 10에 마이너스 19승 초인데 1억 년을 가지고 있는 초 해봤자 10에 15승인데 그거에 또 10,000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1억에 10,000배니까 1초가 되겠네. 1조 년분의 1. 그 1조분의 1, 1조 년분의 1은 좀 그러네. 1초를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이거 그대로 보면은 이제 그대로 초를 일단 따졌을 적에 초를 그대로 따질 때 10에 12승이 1조, 10에 16승이 경, 20승이 경, 해, 20승 해니까 1해분의 1초, 약 1해분의 1초. 실제로는 1500경분의 1초네. 1520경분의 1초에 해당되는 그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벌써 팍 줄어드네. 36.8%로. 그렇게 빠르게 감소해. 아주 빠르게 감소한다. 뭐가? 전하 밀도가 감소한다. 내부에서, 전체 내부, 그 구리 내부에서.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건 너무너무 찰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 뭐 0.몇 미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피코세컨만 지나더라도 제로라고 보면 돼. 실질적으로 피코만 10에 마이너스 12승인데 10에 마이너스 12승 초가 지났다.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약 1억 배 정도 시간이 지난 거야. 1억 배 정도만 더 갔다. 거의 지금 완전 제로죠. 완전 제로. 그 피코세컨드 또는 펜토세컨만 되더라도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 그래서 도체 내비에서는 전하가 없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퍼져나가서 릴렉스해서 완전히 바깥으로 쫙 밀려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표면으로 전부 나가서 서로 밀치고 있어요. 가장 멀리 밀치니까 가장 멀리 가가지고 표면으로 다가 있어요. 다 표면으로 가 있어요. 표면으로. 이걸 만약에 구리가 아니라 시그마가 이렇게 10에 7승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0에 한 10승, 10에 마이너스 부도체 같은 경우 10에 마이너스 10승이 될 테니까 10에 마이너스 10승 그 정도 한다 하더라도 이게 10에 마이너스 10승,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엄청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에 완전 부도체에 전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하들은 서로 밀치는 힘 때문에 금방 사라지게 되는데 그 사라지는 시간이 뭐 수밀리세크 또는 아주 길어봤자 아주 부도체 상태에서라고 하더라도 수초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부도체의 그 컨덕티비티가 점점 낮고 10에 20승 정도 된다. 10에 마이너스 20승 정도 된다. 10에 마이너스 15승 정도 된다. 그러면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하죠. 머리카락 같은데 이렇게 이런 걸 다 문지르게 되면은 여기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머리카락이 오랫동안 남아있다. 정전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도전율이 아주 낮아서 그렇죠. 도전율이 아주 낮을 경우에는
아주 낮을 경우에는 시그마가 아주 낮아서 10의 마이너스 한 15승 마이너스 15승 된다. 그때면 이거에 비해서도 10의 22승 정도 되니까 요 곱하기 10의 22승 하면 10의 3승 되니까 몇천 초까지도 유지가 되죠. 그렇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얼마만큼 전화가 빠르게 퍼져나가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쓸 때 계산할 때 바로 이 식을 이용하는데 이 식은 어디서 난 거냐?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에서 난 거다. 이퀘이션 오브 컨티뉴이티 맥스웰이 처음 만든 이 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그 레지스턴스 이 전하에 대해 전류 밀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자. 여기 기왕 것까지 한 김에 전류 밀도를 좀 더 생각해 보는데 전류 밀도 J라고 하는 것은 벡터죠, 벡터. 자, 여기서 벡터를 얘기할 적에도 그랬고 했는데 벡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벡터를 얘기할 적에는 두 가지 조건을 주면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그 벡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의한 것이다 했죠.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 하나는 발산에 대해서, 그 벡터에 대해서, 회전에 대해서, 그 벡터의 회전과 그 벡터의 발산이 어떻다라는 것만 정해주면 그 벡터를 완벽하게 정의한 식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다 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류에 대해서, 전류 밀도에 대해서, 전류 밀도는 벡터, 다이버전스가 얼마다, 그리고 컬이 얼마다 지정해 줄 수가 있죠.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주어졌죠. 마이너스 라운드인데 로로 주어졌죠.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주어졌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알려면 여기서부터 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E는 시그마분의 J, E는 시그마분의 J니까 얘는 여기서 E는 시그마분의 J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E가 시그마분의 J니까 여기 시그마분의 J 컬 시그마분의 J 뭐 없애줘도 되는데 없애줘도 되는데 없애기에는 이 시그마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는 정보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좀 좋아요. 시그마를 완전히 없애면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니까 컬 시그마분의 J 이게 바로 컬 J에 대한 회전 값을 알게 해주는 식이죠. 이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서 이 전류밀도 J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의하게 되는 거죠. 전류밀도 J는 발산은 이런 값, 회전은 이런 값이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또 이거를 적분형으로 또 쓸 수가 있죠. 적분형으로. 항상 이제 미분형이 있으면 미분형으로 적분형을 끄집어낼 수 있죠. 얘를 적분형으로 끄집어낼 적에는 아까 이 다이버전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얘는 컬이니까 스토커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바꿔준 것이 아까 원래부터 이거였죠. I 하기 전에 인테그랄 J ds 표면 적분한 거 이것은 마이너스 dt분의 dq다 이렇게 쓰겠네요. 이걸 적분한 것이 표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q까지만 아니면 여기까지 해도 돼요. 마이너스 dt분의 d 인테그랄 rho dv 이렇게 그렇죠. 볼륨에 대해서 이 볼륨을 뒤집어 씌우는 그 폐곡면이 S인 거죠. 이렇게 적분형을 쓸 수 있고 얘에 대한 적분형은 인테그랄 J 시그마분의 J dl 이렇게 폐곡선 적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퀄처럼 이런 처럼 되겠다. 이게 이제 적분형 미분형. 이 적분형을 쓴 이유는 뭐냐? 여기서부터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경계 조건. 이 전류에 대한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되냐? 경계 조건. 경계면 두 개의 매질이 있다. 두 개의 매질에 대한 경계면 이거는 사실은 이거의 경계 조건, 여기서 나타났던 경계 조건을 그대로 빌려야 돼요. 여기 와서 빌려서. 우리가
이거에서 이 식으로부터 경계 조건 끄집어내는 것이 D1n과 D2n이 같다라는 거였죠. 여기 입시만 곱해준 거. 또는 이거 그 D팀의 DQ가 제로일 때, 다시 말해서 경계면에서 여기는 이게 제로야 되니까 경계면에서 Dt분의 DQ, 다시 말해서 전류의 전류 그걸 제로라면 면 여기 제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 D1n과 D2n이 같다라는 그 식이 나왔듯이 여기서 J1n과 J2n이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경계 조건에서. 또 한 가지는 여기 이거는 그냥 그대로 탄젠셜 컴포넌트. 여기서 탄젠셜 컴포넌트 얻었죠. 여기서 우리가 E1t, E2t가 같다라는 그 경계 조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여기서 얻은 것이 여기서 경계 조건 얻은 것이 일단 D1n과 D2n 로 S가 제로라 할 때 D1n, D2n 같고 E1t와 E2t가 같고 두 번째 식으로는 그걸 얻었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이니까. 근데 여기 시그마는 그냥 붙여줍시다. 이렇게 1t 시그마 1 시그마 2 J2t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전류에 대한 경계 조건, 전류 밀도에 대한 경계 조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면 물질과 물질이 다른 물질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동과 금이 있다. 금과 예를 들면 뭐 알루미늄이 있다. 이런 식을 때 경계면에서 전류 밀도는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칠판이 꽉 찼으니까 좀 지우고 나서 마저 하도록 합시다.